대중들이 왜 이렇게 캐대언에 열광할까요? 그냥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열광의 이면엔 시대의 감정이나 정체성의 욕망, 그리고 문화적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캐대언이 인기 있다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캐대언 같은 콘텐츠가 이렇게 폭발했는지, 그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철학적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철북TV입니다. 넷플릭스 공개 후 단 며칠 만에 전 세계 상위권에 오른 캐대헌. 아이들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이 독특한 설정. 어쩌면 처음엔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세대가 열광하는 포인트예요. 낯설고 과감한 조합. K-팝 플러스 애니 플러스 액션.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한 화면 안에서 춤추듯 어우러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장르 혼합이 아닙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의 징후예요. 음악이 스토리로, 스토리가 팬덤으로, 팬덤이 사회현상으로 번지는 시대. 우린 지금 서사형 문화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중은 왜 이렇게 캐대언에 몰입할까요? 그건 단순히 재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에요. 락강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다닌다. 현대인은 외로움과 불안, 비교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줄 상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팬덤 문화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소속된 세계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락강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는 시도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수많은 질서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캐대언은 바로 그런 무대입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결핍을 캐릭터와 이야기 속에서 상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가 단순히 멋진 캐릭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캐릭터들이 우리 안의 욕망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캐대언의 주인공들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시대의 욕망을 대변하죠. 빛나고 싶지만 어둠을 품은 존재. 아까싸우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 이건 그냥 애니 속의 대사나 설정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SNS에서 빛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늘 불안과 상처가 숨어 있죠. 빛나고 싶지만 흔들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게테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캐대언의 세계가 낯설지 않는 거예요.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거울, 즉 집단 심리의 무의식을 시각화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는 한국을 문화 수출국으로만 봤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그 흐름은 분명 대단했지만 캐대언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일본식 포맷 이외에 한국의 미학, K-팝의 리듬, 그리고 한국 여성의 강인한 서사를 얹은 하이브리드형 문화 코드죠. 즉 수입된 문화를 다시 창조해서 수출하는 문화적 리믹스의 결정체입니다. 아이들 걸그룹이 노래와 춤으로 악령을 퇴치한다는 설정. 기존 히어로물과 아이돌 콘텐츠를 절묘하게 융합한 이 작품은 K-팝의 세계관 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ST 골든이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큼 이 애니는 음악 그 자체로 승부를 겁니다. 여기에 한국적 미감이 정교하게 녹아있죠. 사인검, 월도, 한옥과 서울의 야경까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한 프레임 안에서 만나죠. 그 결과 이 작품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각, 이국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친근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캐대언이 흥미로운 건 단지 이런 감각적 완성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화려한 영상과 음악 뒤에는 문화가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세계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한국이 만든 글로벌 히트작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문화의 시선을 다시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자 이야기를 따라가는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다시 쓰는 창작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캐대언은 바로 그 전환의 상징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타자의 서사 속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는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캐대언을 보면 단순히 즐기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 시대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캐대언의 세계는 이분법이 없어요. 악과 선이 뒤섞여 있고 무대 위의 빛과 무대 뒤의 어둠이 공존합니다. 이건 마치 니체가 말한 선악을 넘는 것과 같은 거죠. 캐대언의 캐릭터들은 악을 무찌르지만 그 악이 자신 안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진정한 싸움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와의 싸움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락강의 욕망 개념이 떠오릅니다. 락강은 인간이 끊임없이 결핍을 욕망한다고 했죠. 캐대언의 주인공들도 악을 없애려 하지만 사실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즉 악은 사라지지 않는 욕망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대언은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과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내면을 철학의 눈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그 욕망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개인의 욕망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언제나 시대의 정서, 미디어의 흐름, 그리고 집단적 공감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니까요. 캐대언이 단순한 흥행장을 넘어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내면적 욕망뿐 아니라 대중의 심리와 문화적 에너지를 동시에 건드렸죠. 락강이 말한 결핍의 욕망이 이제는 세대와 사회가 공유하는 욕망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캐대언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서적 풍경이자 미디어와 사회가 만들어낸 공감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캐대언의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할까요? 그건 캐릭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현상이죠. 우리는 이상적인 영웅보다 상처 있고 불안한 영웅에게 더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캐대언은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지닌 인물들이 서로를 통해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집단 치유의 서사예요. 현대인들은 이 작품을 보며 내 안에도 빛이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공감은 곧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대중의 열광은 한 개인의 정서적 몰입이 수백만 명의 공유된 감정으로 연결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감정의 흐름이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창작자와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작자 입장에서 캐대언은 이제 단일 장르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음악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이돌 요소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관객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창작자의 위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노래 챌린지 또는 밈, 팬아트, 그리고 SNS 확산. 이 모든 참여가 콘텐츠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캐대언은 한국 문화가 세계적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 즉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문화적 대화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은 왜 이렇게 캐대언에 열광할까요? 흥미로운 건 이 반응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 변화가 바로 캐대언 열풍의 핵심입니다. 예전엔 방송국이 영상을 내보내고 우린 그걸 수동적으로 본다는 개념이었죠. 그때 시청자라는 말이 정말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누가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또는 틱톡,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고 그 이야기 위에 자기 감정을 더듬혔죠. 좋아요 한 번, 공유 한 번이 이제는 감정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됐어요. 한 사람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캐대언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작품이 아니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문화가 된 겁니다. 이제 K-팝, K-드라마, K-영화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콘텐츠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적 신뢰 브랜드, 즉 품질과 정체성을 함께 보정하는 이름이 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만들면 뭔가 달라. 그 말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문화적 신뢰와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KDN은 바로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일본식 애니메이션 포맷을 빌려왔지만 그 안에 K-팝의 리듬, 한국적 미학, 그리고 한국 서사의 정서적 깊이를 새롭게 심었던 거죠. 즉 익숙한 형식 안에 낯선 감성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건 분명히 달라라고 느낀 거예요. 결국 KDN은 단순히 한국 문화의 수출품이 아니라 문화 간 대화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세계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반응이 한국 문화의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이건 수출이 아니라 공진화라고 봐야겠죠. 서로의 문화를 교차시키며 새로운 세계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흐름인 거죠. KDN은 세 가지 장르의 빈틈을 절묘하게 메웠습니다. 첫째, 팬덤 콘텐츠의 감정적 결속력. 둘째, 아이돌 문화의 시각적 몰입감. 셋째,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완성도. 이 세 가지를 한 작품만에 융합시킨 결과 기존 어느 장르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감정의 공백을 메운 거예요. 즉 음악으로 감정을 끌어올리고 서사로 몰입하게 만들고 비주얼로 세계관을 확장시킨 거죠. 듣고 보고 느끼고 공유한다. 이 네 가지 감각이 완벽하게 맞물린 콘텐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KDN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KDN의 열풍은 단순한 흥행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가 새로운 언어로 발견한 순간이에요. 예전에는 감정이 개인이 안에서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데이터처럼 퍼지고 다시 문화로 재가공됩니다. 개인의 감정이 팬덤이 되고 팬덤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그 사회적 현상이 전 세계적 공룡으로 번지는 구조. 이건 단순한 콘텐츠의 성공이 아니라 감정이 사회를 움직이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힘의 중심은 자본이나 제도보다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참여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공감이 곧 권력이고 참여가 곧 영향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KDN은 그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콘텐츠가 언어를 넘어 감정으로 그리고 감정이 다시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죠. 결국 KDN의 열풍은 지금이라는 시대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가장 감각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징후입니다. 그 징후는 사회의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KDN의 열풍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화려한 무대 뒤의 불안, 선과 악의 경계를 넘는 존재,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KDN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엮었을 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무대 위의 빛과 무대 위의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공감해 주었다는 작은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